앞으로 또 대한민국 통TV, 또 아시아 통TV, 월드 통TV로 거듭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준비한 코너 김기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통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 오래합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아유 신수가 훤해졌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이게 미디어의 힘인가요?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핵인싸로 막 급부상하고 있어요. 예,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룬 사건이 뭐였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예, 국민 여러분들하고 그다음에 언론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억울한 유족들께서 이제 진실을 찾을 수 있게 됐고, 그거에 관여했던 네. 이제 관련자들이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 또 하나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소송 관련. 2020년 6월 달에 그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련돼서 이제 많은 이슈가 됐는데요.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민사 소송도 있었고, 그리고 윤미향 의원도 최근에 연루돼 있었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벌금으로 구형이 내려졌나요? 아니, 벌금으로 선고가 내렸습니다. 선고가 내려졌죠? 검찰에서는 이제 징역을 구형했지만 네네. 법원에서는 벌금형으로 선고 내렸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항소하는 걸로 좀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항소해서 좀 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실체가 네.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변호사님하고 오늘 나눌 얘기는 요즘에 한창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전세 사기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세 사기의 유형은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전세 사기가 가장 네. 큰 문제 되는 거는 내 돈을, 그러니까 즉 내 돈이라는 거는 보증금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입자가 이제 처음에 어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 보증금을 내겠죠. 근데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원인이 이제 보통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지금처럼 5년 정도 지금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올랐다가? 특히 이제 광명 지역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한 곳 아닙니까?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면서 보증금도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갑자기 지금 이제 집값이 하락 추세로 국면이 변환됐습니다. 아주 뭐 고공추락했죠. 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전세 사기가 많이 나오는 것, 특히 많이 못 받는 경우는 값 상승 국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하강 국면에서 전세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전세 사기 또는 전세 보증금 못 받는 현상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만약에 10억인데 보증금을 거의 10억 가까이 받거나, 오히려 반대로 값이 10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정평가를 그렇게 부풀린 거죠. 예, 그래서 감정평가를 12억으로 부풀려서 전세 보증금을 11억 받던가, 이런 경우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미리 파악을 못 하는 건가요? 예, 이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좀 특별하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동주택, 빌라가 예, 많이 맞습니다.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예, 이런 그렇습니다. 예. 거겠군요.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몇 평에 얼마라고 많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평에 만약에 7억이다. 네. 그러면 그 중에 갑자기 3억이다. 이렇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통 쉽게 금액이 이상하다고 감지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 평형수도 다르고 그다음 위치도 다른 그 빌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빌라에 대한 보증금이 과연 얼마인지 이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지역에서 보통 전세 사기가 각각의 많이, 특색이 있으니까 물건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물건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느 평균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저도 변호하면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많이 관련돼서 많이 소송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뭐 형사도 많이 진행해보고 민사도 당연히 많이 진행해봤습니다. 이 옆에 지금 이제 광명시 옆에 금천구나 네. 또 구로구, 강서구, 강서구. 예, 특히 인천에도 이런 지금 수도권의 서부 지역에서 전세 사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광명에 사시는 분들도 뭐 금천구나 뭐 구로구나 강서구나 많이 이주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 특히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중개 사무소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들이 반드시 이건 좀 확인을 해야 될 거다. 기초적인 사항.
예. 이런 거가 뭐 있을까요? 예. 우선적으로 이 빌라에 내가 세입을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면은 20대나 30대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은 보통 서울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명 같은 건 7호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서울 외곽으로 벗어나면 교통이 내가 직장까지 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빌라, 서울내 근처에 있는 인근에 있는 빌라로 많이 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막상 보증금만 좀 다른 데 비해서 아파트비가 낮다고 해서 얼른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전세 사기를 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꼭 이 집이 이 정도 가격이 되는지, 이 집이 이 정도 보증금이 되는지 꼭 한 개의 중개사만 믿지 마시고 여러 군데 그쪽 인근에 두세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과연 이 정도 보증금이 적절한지 라고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전세 사기에서 보면은 일부 공인 중개사들이 이 작업 세력 같이 공모해 가지고 이 전세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사 외에 정말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 중개사들도 많기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중개사 분들한테도 꼭 상의를 받으셔 가지고 아, 여기에 좀 의심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렴한 가격이라고 거기서 현혹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계약 전에 한 군데만 방문하지 말고 예. 두세 군데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예. 시세 체크를 정확히 하고 예. 서류상으로 소유자 분명히 체크하고 예.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예. 있으면은 이 시세랑 맞는지 여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예, 요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빌라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아파트가 좀 많이 있잖아요. 강남 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이상하게 유독 그 전세 보증금이 낮은 데가 가끔가다 물건이 나옵니다. 오케이. 예,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 꼭 살펴봐야 될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네. 라고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채무자가 집소유자가 빚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에서는 최고액이 채권 최고액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만약에 채권 최고액이 3억으로 설정돼 있다. 네. 그건 즉 1,000만 원이더라도 은행에서는 3억까지 120% 예, 언제든지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나중에 현재 채무액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3억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이 집은 물건이 가격 보증금액이 낮은데 왜 낮을까라는 것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집값 대비해서 전세는 한 70% 정도가 예. 적당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경우에 그게 좀 격차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군데 체크해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빌라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적당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임차인들이 요즘에 허그에서 전세 보증보험이라고 이런 거를 많이 권유를 하잖아. 이번에 전세 사기건도 그런 보증보험을 못 들어서 못 돌려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 예, 그쵸. 그래서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을 조금 들었으면은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양반이 죽었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리 거를 좀 받지 않았을까, 보증보험을 예. 일부 회수를 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차인분들은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를 했으면은 좋을 것도 같아요. 예, 여기서 하나 좀 제가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중개사들이 세입자를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즉 세입자를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공인중개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욕심 때문에 수익과 직결되니까. 예,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그에서는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는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보증금 얼마까지 해주겠다라고 네. 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전세 계약서를 다운 계약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이 다운 계약이 만약에 했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기죄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일부 공인중개사가 무리하게 허그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실제와 다르게 다운 계약서를 유도한다면 본인 자체 세입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각오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게 발각되면 허그에서도 보증금을 내주지 않습니다. 세심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군요. 예.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빈번하게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전세 만기가 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예, 안 그렇죠. 나가고 있다 보니까 임대인분들이 보증금을 반환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집값이 하락 국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파트 소유자가 건물주가 몇 억을 집에 자기가 저축했다가 네. 세입자가 나갈 걸 대비해서 돈을 주진 않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인이 상당히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한테 자기가 못 받은 돈에서 보증금을 반환 소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고민되시는 분이 뭐냐면 그 서울 인근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아서 네. 내가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럴 경우에는 내가 다른 곳으로 꼭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만약에 주민등록 주소를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즉 자기가 경매를 하던가 다음 순위가 1순위가 해서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주민센터 가서 내가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그렇죠. 전입신고를 해놓은 네. 상태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요소 중에 내가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했다. 그러면 대항력을 얻겠죠. 사라지는 예, 거죠? 그래서 누가 만약에 이게 경매가 됐다 그럼 당신 집 나가 하면 두 가지 요건을 다 한 가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집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이나 인도명령 신청할 때 집을 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곳에서 이사 갔는데 나 여기서 평생 동안 주민등록 이전을 심어놔야 되나? 예, 계속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어떤 제도를 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고 네, 생깁니다. 네, 네. 임차권 우리가 여기 임차하는 권리죠. 임차권 이거를 등기해달라는 등기. 그다음에 법원에 명령을 해달라는 하는 신청.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딱 기재가 됩니다. 네. 전세권자는 누구,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다음에 주소하고 과연 얼마의 보증금을 못 받았는지 딱 기재가 됩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죠, 그게? 예, 그래서 이게 기재가 된 상태에서 등기부를 확인한 다음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가 안 했는데 먼저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빼면 안 됩니다. 예, 먼저 신청하고 나서 등기가 된 다음에 꼭 빼시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때는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꼭 기재해야 될 것이 내가 언제 계약이 만료가 되는지를 꼭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자한테 그 전에 나 이거 나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했다는 거에 대한 뭐 녹취록이나 아니면은 내용 증명? 예, 그 내용 증명도 좋고 그다음에 카톡으로 나 전세 보증금 빼주세요. 나 여기 몇 주 나가기로 했잖아요. 네. 이런 카톡 캡처본도 같이 제출을 하시면 판사님께서 등기 명령을 결정문을 내주고 법원에 그 등기 명령 받았으면 따로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바로 그 등기소로 해서 등기 명령 결정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알아서 법원에서 등기소로 보낸 다음에 자동으로 등본에 기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입하고 난 걸 보고 꼭 주소를 이전하셔야지 실수로 만약에 그 전에서 대항력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냐 못느냐에 따라서 정말 몇 억이나 10억 이상 큰 같은 경우에는 큰 아파트 경우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 신청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상가는 가압류인가요? 네, 네네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사회 진출할 때 집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드리고 싶은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20대 초반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자본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있어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경제적으로 제가 적은 돈을 투입해서 좀 더 안락한 그리고 교통이 편한 집을 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품도 많이 팔고 그런데 막상 중요한 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이 너무 싸다고 생각하면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싸면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실수로 근데 공인중개사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직거래, 막 요즘에 직거래 사이트 엄청 많잖아요. 직거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꼭 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보험 처리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공인중개 2억으로 올라갔죠. 5억으로 올라갔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고 나이스 신용평가 정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집주인의 건물주의 신용평가에 대한 것도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이것도 정보를
제공받을 공유할 수가 예, 있어요.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라서 이 보증금이 너무 싸다. 그리고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보시고요. 자기가 이제 처음 큰 돈으로 거래를 하는 거니까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문가가 다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집 얻을 때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는 우리 김기훈 네, 변호사님한테로. 고맙습니다. 경기통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법률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연락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이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를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 법률통 코너를 위해서 중앙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변호사 일로도 엄청 바쁘시고 중앙정치로도 많이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네. 예.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예. 꼭 이런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 예. 반드시 참석하셔서 우리 애독자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명 통TV에서 이제 경기 통TV로 네. 바뀌셨는데 앞으로 또 대한민국 통TV, 또 아시아 통TV, 월드 통TV로 거듭나서 네네.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기훈과 함께하는 법률통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김기훈과 함께하는 법률통! 통!